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8회차, 레벨 2 8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2번 문제를 학생 여러분들이 못 푼다가 아니고 2번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는 풀이법을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2차 방정식의 근이 보였을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1감으로 떠오르는 게 근의 공식이냐? 근의 공식? 2감으로 떠오르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 나는 제일 기본적인 인수분해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2차 방정식의 문제에서 그 풀이법의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수분해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2차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요 식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 요 풀이법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풀이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풀이를 고정시키라는 게 아니야. 요거 말고 딴 거 쓰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 풀이법도 하나 장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되는 풀이법들 중에서 가장 활용의 빈도수가 떨어지는 게 얘야. 가장 활용의 빈도수가 커지는 건 얘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치만 요 놈도 잘 활용하면 문제 푸는 게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고 나니까 요 주어진 식의 x에다가 2를 대입해보자. x에 1 대입하면 1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x에다가 2를 대입하자. x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x에다가 3을 대입하자.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얼마냐? 9에다가 6을 빼고 7을 빼고 2는 3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3 마이너스 베타. x에다가 4를 대입해 봅시다. x에다가 4를 대입해 보면 4 대입하면 16, 8, 7. 은 4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4 마이너스 베타. x에다가 5를 대입해 보면 5 대입하면 25에다가 10을 빼면 15에다가 1을 뺐으니까 14는 5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5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은 요놈들 쪼로록 다 더하는 거니까 얘네들 쪼로록 다 더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20. 뭐 이렇게 풀 건데 한 번쯤 고민해 주시면 좋은 풀이법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근의 모양을 보고 주어진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는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방정식의 제작을 조금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인 건데 인수정리에 의해서 4번 문제 인수정리에 의해서 f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f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어진 함수 fx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qx를 곱하고 빼기 3 요래 주면 된다. 요게 우리가 배웠던 인수정리지. 이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보니까 뭐가 등장했냐면
f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좀 전에 했지. 얘를 근으로 갖고 있는 방정식 데리고 오면 되겠네. 따라서 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곱하기 qx를 해야 되는데 fx가 2차식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이미 2차식이 나왔으니까 qx는 상수항이 돼야 되겠네. 빼기 3. 따라서 fx를 완성해 보면 fx는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다가 1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 f1은 얼마요? 1 대입하면 마 5a 마 3 얘가 얼마라 그랬냐면 요 놈이 마 2래. 진심이야? 지난번에 이거 학생들이 질문해서 오타였던 거네. 마 2를 플러스 2로 바꿉시다. 오타 났어요. 저는 정답으로 할게요. 4번 문제는. 그래서 마 5a가 얼마가 될 거냐면 5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문제가 오타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 4번의 힌트 중에서 F1이 마이너스 2다 라고 돼 있는 그거를 F1은 2다 라고 바꾸시고 이렇게 푸시면 답이 짠 하고 나올 겁니다. 끝까지 풀어보길 잘했네. 예전에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와서 저한테 물어봤던 문제인데 그새 또 깜빡했네요. 답을 끝까지 안 구해봤으면 이거 오타 또 까먹고 넘어갈 뻔했네. 4번 문제에서 조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간에 두 번째 줄 F1은 마이너스 2라는 그 힌트를 F1은 2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답을 풀면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x가 뭐라고 정의될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서 두근을 구하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따라서는 0의 두근을 구해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이 PQ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될 거냐면 2 PQ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물어봤으니까 P 플러스 Q의 전체 제곱에다가 2PQ를 빼면 되겠네. 4에다가 2를 더하니까 답은 6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답도 세제곱이라? 에헤이 세제곱을 물어봤네. 세제곱을 물어봤어. 세제곱은 P 플러스 Q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PQ P 플러스 Q 2를 세제곱하면 8 더하기 6 답은 1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5번 문제 이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통일시켜주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거기서 F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 F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1, 요 놈을 알파에 관한 식으로, 요 놈을 베타에 관한 식으로 식변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수 정리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될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러면 베타가 있는 그 자리에 얼마를 대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냐면 2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 요 힌트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요 놈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F 알파는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해서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겠지.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얘는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 F 베타는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fx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고요.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1 마이너스 x를 쓰면 되겠네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요 놈 자리에다가는 누구를 대입할 거야? 얘 대입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요 놈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을 거야. 요거 계산해서 답 구하시면 그만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6번 문제는 뭐 어찌저찌 풀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요놈 아주 중요한 이 녀석 너 이놈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이 녀석을 만나면 요놈이 갖고 있는 특징 알아?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게? 이 녀석의 요놈의 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메가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뭐 오메가로 부르든 알파로 부르든 뭐 상관없습니다. 요 근이 가지고 있는 오메가의 특징이 뭐냐면 오메가를 세제곱했을 때 1이 된다 뿐만 아니고 모두 같이 기억할 거야. 오메가를 제곱하면 오메가 바가 된다. 이 두 가지 꼭 외워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 자주 만나요. 요놈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뿐만 아니고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 될 거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겠지만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를 더하고 1을 더하면 0이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겠지만 요놈 두 개 자주 즐겨 쓰는 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살짝 바꿔봅시다. F알파 제곱이 뭐랑 같니? F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랑 같대. 그럼 알파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냐? 얘는 켤레복소수인 베타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은 F 베타는 마이너스 4알파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알파라는 놈은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문자로 쓰라 그랬으니까 베타로 바꿀 거니까 요 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될 테니까 대입해 주시면 4베타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제 끝났어. 식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요 놈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F베타는 뭐가 될 거야? 4베타 더하기 4. F알파는 뭐가 될 거야? 같은 패턴으로 4알파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함수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qx 더하기 4x 더하기 4로 쓸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요 놈이 뭐로 바뀔 거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이 녀석.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바뀔 거고요. 최고차의 계수 얼마 있어? 최고차의 계수가 1이네요. 1로 바꿀 거고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PQ 답이 나올 겁니다. 4번, 5번, 6번 문제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3번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연습 많이 하란 얘기야. 자그마치 똑같은 패턴을 3번 물어본 거 이번 수준별 테스트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봤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식변형해서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함수 2차 다항식을 이쁘게 만드는 방법 연습 충분히 해주시고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풀이법이 완전히 다른 8번 문제 연습하라고 넣은 겁니다. 8번은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힌트가 한 개밖에 없거든.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두 식이 4, 5, 6번의 문제와 8번의 문제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달라. 왜냐면 8번 문제에서는 힌트가 한 개밖에 없어. F 알파 플러스 F 베타가 3이다. 요거 한 개밖에 없어. 그럼 그냥 푸는 거야 얘는. 근계수 관계 쓰는 겁니다. 이 4, 5, 6번 문제하고 8번 문제 비슷하게 생겼지만 풀이법이 달라서 집어넣은 거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8번 문제 풀어볼게요. 8번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연습했던 그 풀이법으로 푸는 문제인데 두근의 곱이 7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함수 fx는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x제곱 플러스 p 썼니? 안 썼지? px 플러스 7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서 f 알파에다가 f 베타를 더한 값이 3이래. 그럼 여기다 f 알파, f 베타를 직접 구해야 돼. 즉 알파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7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p 베타 더하기 7은 3.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p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에다가 3을 빼니까 11은 0.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야?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2 알파 베타를 뺀 거니까 7. 얘는 7. 얘는 3. 계산해주면 3p가 C발, 3p가 마 C발, 따라서 p의 값이 얼마가 될 거야? 마 6이 될 거야.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니? x제곱 마이너스 6x. 이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지. 요렇게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번 문제하고 4, 5, 6번 문제하고 둘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4, 5, 6번 문제는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방정식을 만드는 풀이법이고요. 8번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다. 아까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 3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수 정리를 근계수 관계를 쓰는 거라고 했죠. 8번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4, 5, 6번 문제가 이 시험지에서 많이 보였다고 해서 그 풀이법이 기본적인 풀이법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번 문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문제가 훨씬 더 기본적인 풀이법이 될 겁니다. 10번으로 갈게요. 10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겠지만 요 풀이법 하나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10번 문제의 풀이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는 그런 여유를 권장합니다. 근데 이 풀이법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허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이 이라는 이 녀석이 허근 알파를 갖는데 방정식이 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잽싸게 대입.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은 0.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어. 여기다가 알파 곱해. 여기다가 알파 곱하면 알파 세제곱은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 근데 좀 전에 알파 제곱이 뭐였냐면 얘라 그랬단 말이야. 따라서 p 곱하기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 얘네들 계산해 주시면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아유 야 됐다. 얘가 실수가 되게 하래. 요 놈을 실수로 만들고 싶어. 요 놈을 실수로 만들고 싶어. 알파가 허수였으니까 얘가 0, 아하! 따라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 돼야겠네. 만족하는 p의 값을 p1, p2라고 한다면 그들의 곱은 마3이라고 풀 수 있겠지요. 요 풀이법 하나 설명드리고 싶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10번 문제 표시해 놓고서 풀 수 있는 방법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법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사고를 거치는 고연습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9회차 때 뵙겠습니다.